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끝났습니다만 그 뒤에 점검할 문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전화로 연결할 텐데요.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 이사입니다. 나와 계시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기념식은 뭐 잘 치러졌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우선 그 대통령께서 2년 연속 기념식에 참석하신 부분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그 전날엔 대체로 이제 금남로와 예토청 앞 광장에서는 전야제가 치러지는데요. 예, 예. 그 행사에도 대거 참석을 하셔서 시민들과 함께 5.18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점이 우선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관심사는 역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였는데요. 그러니까 그 기념사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기대가 큰 만큼 아쉬움도 큽니다. 어떤 점이 아쉽습니까?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아마 국민들께서도 이번에 5.18 기념식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헌법에 대해서, 헌법 전문에 대해서,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본인께서 매번 헌법 정신이라고 표현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죠. 그 기념사가 끝날 때까지 눈 똑바로 또 떠락두고 쳐다보고 들었습니다만 그게 빠져서 좀 실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야권은 이제 원포인트 개헌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그걸 꼼수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요. 이런 그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 저는 이 5.18 정신은 헌법 전문 수록 이게 정쟁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개헌을 위한 또 개헌에는 많은 나라를 바꾸기 위한 헌법의 기초를 다뤄야 될 거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런 부분과 함께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게 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가지고 여야가 계속 네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그 다투는 것은 이건 정말 우려할 만한 일입니다. 오히려 5.18에 대해서 또 다른 그 흠집을 내는 것이고 갈등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고는 그런 우려, 그게 굉장히 큽니다. 예. 혹시 기념식 전후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분들 혹시 좀 만나서 대화는 나눠 보셨어요, 이사님? 예, 그 개별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나누는데요. 예. 근데 이 원포인트 개헌과 관련해서 그럼 국민의힘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결국에는 그 당 지도부의 입장과 대통령실의 의지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시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원포인트 개헌 언급은 윤석열 대통령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AI와 첨단 과학 기술의 고도화를 이루어 이런 성취를 미래 세대에 계승시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를테면 광주가 또 이제 호남권에서는 주요 도시이잖아요. 도시인데 그만큼 이제 광주의 지역 발전, 지역 경제 발전 필요하지요. 필요한데 그러나 광주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세계인들이 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 인권의 도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기념사는 광주가 그리고 5.18이 어떻게 광주를 더 정신적 가치 혹은 상징적 가치로서 어떻게 도시를 더 키우고 나아가도록 할 것인가 이런 비전 제시가 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은 더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작년 기념식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거의 대거 참석을 했었어요. 물론 그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었고,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전문수록 반대 발언이라든지,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이라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자, 요런 어떤 일련의 어떤 이런 발생된 일들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사님? 광주 시민들은 사실 조마조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점에서요? 아까 말씀드린 전야제나 기념식에
여당 지도부,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을 하셔서 네. 일단은 환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봅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말하자면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다는 것이죠.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이제 일단 뭐 당에서 전격적으로 징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제 충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 가지 5.18에 관한 정책과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개헌 문제 등등에 대해서 아직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이제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할까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이 예전에 취임 전에 네. 여러 가지 주장과 입장에 대해서 5.18 기념재단은 입장을 밝혔죠. 그릇된 태도, 입장을 가진 분을 어떻게 과거청산, 진실 화해를 위한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느냐. 네.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거든요. 덧붙이자면요. 이런 여당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애매모호하면서도 정작은 5.18을 비방하고 뭔가 부정하고 싶어 하는 그런 태도, 그런 입장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는 예. 적극적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단호한 조치에는 김광동 위원장 문제도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태도 표명을 요구를 했어야 되고요. 예.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를 계속 고수하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전광훈 목사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최근 들어서 또 광주에 대해서 막 계속 말을 늘어놓던데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런 분위기와 환경을 좀 차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은 다 저런 허무맹랑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할까? 예. 그래서 아예 외면하거나 이제 무시하는 경향, 뭐 그런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계속 그렇게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장소에서 5.18뿐만 아닙니다.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뭐 저간에 그런 환경,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네. 그걸 차단하거나 그걸 예방하기 위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 예. 또 정치권에서의 적극적인 노력, 이게 저는 필요합니다. 지금 그 5.18 특별법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말하자면 집회나 연설 등의 방식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광훈 목사는 북한군 투입을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건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5.18 기념재단은 5월 단체와 더불어서 법적 검토를 거쳐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직 고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검토를 쭉 하고 있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어제 불거진 거 있거든요. 국가보훈처 그 사진이 있잖아요. 네. 지금 국가보훈처는 처음에 이제 해명을 하면서 이거 5.18 기념재단이 제공한 거다 이렇게 이제 그 해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국가보훈처에서 일단 뭐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고 뭐 사과하면서 사진을 내렸어요. 내렸으면 이제 뭐 즉각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뭐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게 자유민주 아닌가요? 네. 5.18도 자유민주 헌법정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80년 5월 현장의 자유와 민주를 향한 시민들의 외침,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요구하는 것, 이 등등의 사진과 그런 모습, 그런 보이는 표현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국가보훈처에서 대통령의 메시지, 말하자면 입장에 따라서 충실하게라도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5.18 기념재단이 제공하는 그 사진에는 그런 자유와 민주를 표현한 사진이 많습니다. 근데 굳이 왜 그러면 재단에서는 이 사진을 제공을 했어요, 보훈처에? 제공하진 않았고요. 보훈처에서 그걸 이제 딱 찍어서 요청을 한 거죠.
이 사진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킬겠다라고 요청이 왔던 거죠. 그런 겁니까? 그러면 왜 이 사진을 픽했는지 그 이유는 혹시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아니 뭐 전혀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네. 재단은 뭐 그거 뭐 이렇게 5.18 사진 중에 하나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공적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면 우리는 뭐 그냥 친절하게 모두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사진을 애당초 보훈처에서 찍어서 좀 달라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 재단에서 그 사진을 직접적으로 바로 이 사진을 쓰라 이렇게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이 사진 문재인 정부 때도 썼다 이런 식으로 또 보훈처를 항변한 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그 사진만 하나 딱 떼내서 전면에 내건다는 것은 이를테면 이제 예전에 그랬더라도 당면한 현재에 있어서는 그걸 다시 재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있잖아요. 네. 활동 기한이 지금 얼마 안 남았죠. 12월 26일까지입니다. 12월 26일. 네, 그리고 이제 6개월간의 기간을 거쳐서 최종 보고서를 이제 제출토록 돼 있죠. 그러면 지금 그 진상규명 작업은 얼마나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조사위원회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 기왕에 한 3년여 조사한 과정 두루두루 정리해서 보고를 하셨던데요. 네. 우선 지켜봐야 되겠죠. 12월 남아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보완을 할 거라고 보고요. 우선 조사위원회는 한계 속에서 출발을 했어요. 40년이 지났고.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그 가해 당사자 현장에 있었던 지휘관들 또 병사들의 고백, 증언, 진술 이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마 그 부분에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공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래서 한계가 있다면 한계대로 객관적으로 국민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 보고 이후에 또 해야 될 일들은 풀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이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